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나면 오히려 더 지치고 마치 내가 감정 쓰레기통이 된 것 같은 기분. 분명 위로를 얻으려고 만난 건데 돌아오는 길엔 후회와 답답함만 남습니다. 이런 관계 반드시 정리해야 합니다. 오늘은 절대로 가까이 두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 그리고 그들과 건강하게 거리를 두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지혜를 얻으실 겁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공감되신다면 주변 분들과 나누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을 합니다. 분명 대화를 나눈 건데 돌아오면 더 지치고 허탈해지는 경험.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말입니다. 좋은 대화는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잠시라도 웃게 하고 지친 마음을 달래주지요. 하지만 나쁜 대화는 내 마음을 짓누르고 삶의 활력마저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구별해야 합니다. 누가 내 삶을 밝히는 사람인지, 누가 내 삶을 어둡게 하는 사람인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어르신께서 오랜 친구와 자주 만났습니다. 처음엔 즐겁게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했습니다. 만날 때마다 대화는 일방적이었고 친구는 늘 자기 얘기만 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요즘 다 나만 몰라줘. 이런 말만 쏟아내니 듣는 사람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내 얘기는 할 틈조차 없었지요. 결국 만남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남는 건 후회와 허무함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관계가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속 기운이 빠져나가고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하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지요.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런 관계를 오래 이어가면 부정적인 에너지가 내 사고방식까지 바꿉니다. 내가 원래 밝은 사람이었더라도 자꾸만 부정적인 말에 물들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몸까지 무겁고 지치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건강하지 않은 관계는 반드시 내 삶을 해친다는 사실을요. 좋은 관계는 작고 사소한 순간에도 힘을 줍니다. 오늘 수고 많았다. 이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반대로 나쁜 관계는 내 마음의 평화를 송두리째 앗아갑니다. 이 차이를 분명히 깨닫는 게 첫걸음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관계가 특히 위험할까요? 우선, 늘 부정적인 관계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꺼내도 안 돼, 소용없어라고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과 오래 있으면 내 마음의 불씨가 꺼집니다. 둘째, 내 감정을 무시하는 관계입니다. 그 정도 가지고 왜 그래? 예민하게 굴지 마. 이런 말을 자주 듣는다면 그 관계는 이미 나를 존중하지 않는 관계입니다. 셋째, 경계를 지키지 않는 관계입니다. 내가 혼자 있고 싶다 말해도 계속 찾아오고 연락하고 죄책감을 심어주는 사람. 이런 관계는 결국 내 삶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좋은 관계는 나를 살리고 나쁜 관계는 나를 소모시킵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내 인생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만나고 나면 기운이 빠지고 자꾸 후회가 남는 사람. 그렇다면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런 사람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분류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반드시 피해야 할 인간관계의 특징 3가지. 그 이야기를 이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좋은 관계는 나를 살리고 나쁜 관계는 나를 갉아먹는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피해야 하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이 3가지 유형은 반드시 한 번쯤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는 같은 상처를 반복해서 받곤 하지요. 첫 번째는 항상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분들 계실 겁니다. 내가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해 보겠다고 말하면 그게 되겠어? 괜히 했다가 손해만 보지. 내가 작은 희망을 나누면 세상은 다 그런 거야. 넌 몰라서 그래. 늘 이렇게 찬물을 끼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과 오래 지내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넘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 마음속 불씨가 꺼집니다. 도전하려는 용기가 사라지고 나도 모르게 안 돼. 힘들어. 라는 말을 따라하게 됩니다. 그들의 부정이 내 안으로 들어와 내 목소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 감정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힘들다고 말해도 그 정도로 왜 그래? 하고 가볍게 넘겨버립니다. 내 마음은 진지한데 상대는 대수롭지 않게 치부해버리죠. 더 나아가 예민하다, 까다롭다는 말로 나를 깎아내립니다. 여기서 문제는 단순히 기분이 상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 반복되면 나는 점점 내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게 됩니다. 괜히 말해봤자 또 무시당하겠지. 이런 생각이 쌓이면 내 속마음을 드러낼 용기를 잃습니다. 결국 내가 틀린 건 아닌데도 내가 잘못된 걸까? 하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죠. 세 번째는 경계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유형은 특히 더 조심해야 합니다. 겉으로는 친절하고 늘 관심을 가져주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위험성을 잘 눈치채지 못합니다. 내가 혼자 있고 싶다고 말해도 왜 또 그래? 너무 매정하다. 하면서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내가 거절하면 넌 날 이해하지 못해. 라며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결국 내 시간을 빼앗기고 내 마음은 더 지쳐갑니다. 또 이런 사람들은 원치 않는 이야기를 억지로 캐묻기도 합니다. 내가 밝히고 싶지 않은 부분까지 집요하게 파고들며 상대가 불편해하는 걸 알면서도 멈추지 않지요. 반대로 자기 문제는 과도하게 털어놓습니다. 듣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거운 짐을 떠넘기곤 합니다. 여러분, 경계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처음에는 그래, 날 챙겨주는구나 하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결국 시간이 갈수록 내 삶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머리가 지끈거리거나 가슴이 답답하고 몸이 무거워지는 경험을 한다면 그건 몸이 보내는 분명한 경고 신호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할 사람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늘 부정적인 사람. 둘째, 내 감정을 무시하는 사람. 셋째, 경계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 이 세 가지 유형 중에서도 가장 조심해야 할 사람은 바로 세 번째, 경계를 무너뜨리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친절이라는 가면을 쓰고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위험성을 알아채기 어렵지요. 하지만 결국 내 삶을 잠식하고 내가 나답게 살아갈 힘을 앗아갑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만나고 나면 기운이 빠지고 후회와 허무함만 남는 사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신호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런 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드럽게 멀어지는 법, 갈등 없이 거리 두는 법, 그리고 단호하게 선을 긋는 법까지 함께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나쁜 관계라고 해도 막상 끊으려 하면 쉽지 않습니다. 정도 있고 미안한 마음도 있고 또 내가 너무 냉정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관계 정리법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부드럽게 예고하며 멀어지기입니다. 갑자기 연락을 끊어버리면 상대는 당황하고 나 역시 마음이 불편합니다. 이럴 땐 작은 신호부터 보내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 여러 가지로 바빠서 당분간은 조용히 지내야 할 것 같아. 지금은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이런 말은 차갑지 않으면서도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상대에게는 거리를 두려는구나라는 신호가 되고, 나에게는 나는 내 시간을 지킬 권리가 있다는 다짐이 되지요. 이처럼 부드럽지만 분명하게 예고하면서 멀어지면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말없이 거리두기입니다. 굳이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설명이 길어지면 상대는 더 매달리고 내 마음을 흔들려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행동으로 거리를 보여주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먼저 연락하지 않는다. 메시지에 답장을 짧게 한다. 단체 톡방에서는 읽기만 하고 반응하지 않는다. 만남을 권유받아도 이번에는 사정이 있어서 어렵겠다 하고 미루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런 작은 행동들이 쌓이면 상대도 변화를 감지합니다. 예전 같지 않네 하고 느끼게 되지요. 굳이 큰 소리 내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 있습니다. 마치 불을 한순간에 꺼버리는 게 아니라 서서히 불씨가 사그라들도록 두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단호하게 선 긋기입니다. 앞에 두 가지 방법이 통하지 않을 때, 또는 상대가 화를 내며 집착할 때는 이 방법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싸우자는 게 아니라 짧고 정중하지만 분명하게 내 입장을 밝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 당분간은 거리를 두고 싶습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대를 설득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내 마음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상대가 서운해하거나 화를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까지 내가 감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건 내 마음과 내 평안이지 상대의 분노까지 짊어질 이유는 없으니까요. 이게 바로 건강한 단절의 자세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관계를 정리하는 세 가지 방법. 첫째, 부드럽게 예고하며 멀어지기. 둘째, 말없이 서서히 거리두기. 셋째, 필요할 때는 단호하게 선 긋기. 이 세 가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쓸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부드럽게, 그래도 안 되면 말없이, 끝내 변화가 없다면 단호하게. 단계적으로 적용하면 훨씬 수월하게 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를 정리하는 건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상대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내 마음이 평안해야 진짜 소중한 관계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인생을 나답게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관계를 정리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까이 지내던 사람과 거리를 둔다는 건 마음이 아프고 때로는 내가 너무 냉정한 건 아닐까 하는 죄책감도 생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불편한 관계임을 알면서도 쉽게 끊지 못합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한 걸음만 내디뎌 보면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바로 내 마음의 평안과 자유입니다. 오랫동안 붙잡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그동안 상대에게 쏟아붓던 시간과 에너지를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쓸 수 있게 되지요. 그 순간 삶의 균형이 다시 잡히고 작은 일에도 웃을 수 있는 힘이 돌아옵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관계 청소 효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집안을 청소하면 공기가 달라지듯 관계를 정리하면 마음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불필요한 소음이 사라지고 진짜 필요한 사람들의 목소리만 또렷하게 들리기 시작하지요. 또한 그 빈자리에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 함께 있으면 웃음이 절로 나는 사람,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조금씩 다가와 내 곁에 머물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먼저 내 마음을 지키고 건강한 기준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외로움이 두려워서
불편한 관계를 붙잡고 계시진 않나요? 사실 외로움은 나를 갉아먹는 잘못된 관계보다 훨씬 낫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때로는 가장 큰 치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 시간 동안 나는 나를 돌아보고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다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관계를 정리하는 건 상대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깨닫는 순간 죄책감은 줄어들고 내 마음은 훨씬 더 단단해집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나쁜 관계는 반드시 내 삶을 해친다는 것. 둘째, 관계 정리에는 부드럽게 예고하기, 말없이 거리두기, 단호하게 선 긋기라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 셋째,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결국 마음의 평안과 자유를 되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혹시라도 떠올려지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만나고 나면 기운이 빠지고 자꾸 후회만 남는 그런 사람. 그렇다면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 마음을 지킬 용기를 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작은 힌트가 되어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자유가 찾아오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주제와 이어서 말투와 태도가 관계를 바꾸는 힘에 대해 나눠보겠습니다.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꾸기도 한다는 사실, 함께 깊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소중한 분들과 나누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늘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할 인간관계와 그 관계를 정리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첫째, 늘 부정적이고 내 의지를 꺾는 사람. 둘째, 내 감정을 무시하며 깎아내리는 사람. 셋째, 경계를 존중하지 않고 내 삶을 잠식하는 사람. 이 세 가지 유형은 반드시 조심해야 한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정리하는 방법, 부드럽게 예고하기, 말없이 거리두기, 때로는 단호하게 선 긋기. 이 세 가지를 상황에 맞게 실천하면 우리는 결국 마음의 평안과 자유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는 선택입니다. 내 곁에 누구를 두느냐가 내 인생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러니 더 이상 후회만 남는 관계에 시간을 쓰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는 사람 곁에 머무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평안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